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회사가 다른 그룹에 팔리면서 직원들한테 위로금을 꽤 두둑하게 줬어요. 네, M&A 상용에서 종종 있는 일이죠. 근데 조건이 붙은 거예요. 한 8개월? 그 안에 퇴사하면 받았던 돈 일부를 다시 내놔라 이런 약정이요. 액수가 컸다면 진짜 고인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돈 때문에 퇴사를 망설이게 되면 이거 혹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결 2017-2027 판결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그 삼성토탈 매각 관련 사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삼성토탈이 한화그룹으로 넘어갈 때 지급된 그 매각 위로금 그리고 반환 약정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네, 여기서 핵심 법조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입니다. 아, 그 조항이요. 그러니까 회사가 미리 너 계약 어기면 얼마 물어내 이렇게 정하는 걸 금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로자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게 되는 그런 강제 근로를 막기 위한 취지죠.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럼 이 위로금 반환 약정이 바로 그 위약 예정 금지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사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삼성토탈이 한화로 매각되면서 직원들 좀 불안했겠죠? 아무래도요, 회사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사랑 비상대책위원회랑 합의해서 위로금을 주기로 한 거예요. 조직 안정도 좀 꾀하고요. 네, 금액이 상당했죠. 평균 한 1억 원 가까이 됐으니까요.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해서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사건 약정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 직원분이 이 위로금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한 2달, 6월 초에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가 약정대로 위로금 반환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 그럼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말했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것 때문에 퇴사도 맘대로 못하는 거냐? 이거 사실상 벌금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이다, 이 약정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만두기 어렵게 만드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근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위반이라고 봤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어요.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다. 즉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죠? 언뜻 들으면 위반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네. 첫째는 이 위로금의 성격입니다. 이게 매달 따박따박 받는 월급 같은 그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 임금이 아니다. 그렇죠. M&A라는 아주 특수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직원들의 계속 근무를 좀 유도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 지급된 경영상의 특별급여다 이렇게 본 거죠. 특별급여? 심지어 회사가 이걸 회계 처리할 때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처리했어요. 이런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요. 즉, 근로계약 자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뉘앙스죠. 아하, 단순히 회계 처리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 돈의 성격이 일반 임금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니까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규제, 특히 위약 예정 금지 조항에서 조금 벗어나서 볼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이 약정의 목적입니다. 이게 근로자가 퇴사라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했을 때 물리는 벌칙, 즉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위약금이 아니면 뭐죠? 오히려 M&A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비교적 단기적인 조직 안정을 위해서 직원들이 좀 남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인센티브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본 겁니다. 아, 남아달라는 단근.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우리랑 같이 일해주면 이만큼의 특별한 혜택, 위로금을 주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제안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퇴사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은 아니라는 시각이죠. 조건 미충족일 뿐이다. 이것도 좀 중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는 그래서 이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연 부당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도의 문제. 네, M&A라는 특수한 상황, 그리고 지급된 위로금 액수가 상당히 컸다는 점, 하지만 의무 근무 기간은 8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 이건 사실상 강제 근로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 조건부 지급으로 본 거죠. 아, 결국 법원은 단순히 돈 돌려내라는 약정 그 자체만 본 게 아니네요. 그렇죠. 왜 그런 약정을 했는지 그 의도랑 M&A 같은 맥락, 그리고 조건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옭아매는 수준인지 그 정도를 다 따져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럼 이 판결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특히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확고하죠. 네, 그건 기본이고요. 하지만 이 판결은 기업이 경영상의 어떤 합리적인 필요가 있을 때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합리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센티브 설계. 네, 핵심은 결국 그 약정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강제근로에 해당하느냐, 이 여부입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판결을 통해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근무기간이랑 연계해서 돈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불법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 약정의 목적이 뭔지, 지급된 돈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M&A 같이 좀 특수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맥락을 다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구조조정이나 M&A 같이 단기적으로 좀 조직 안정이 중요할 때는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특별 위로금을 주고 조기 퇴사 시 반환을 요구하는 약정이 유효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그렇군요. 물론 이게 모든 유사한 케이스에 그대로 다 적용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정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의무 근무 기간이 8개월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2년, 3년 이렇게 훨씬 길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럴 경우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죠. 그쵸. 아니면 반대로 위로금 액수가 뭐 월급 한 달치 정도로 아주 적었다면요? 그래도 계속 근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애매하죠. 금액이 너무 적으면 조건의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합법적인 조건부 인센티브하고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위법한 퇴직 제한 약정, 그 사이의 경계가 어디쯤일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 경계가 명확하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건 아니죠. 이 판결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경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게 파본 이 판결,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